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은 이스라엘 이야기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거의 1년 이상 호우적대면서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 이란 등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러다가 망합니다. 미국 하나 믿고 저러는 건데 미국도 제 코가 석자입니다. 천지사방에 적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이 통뼈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상대로 소모전을 계속하다가는 1년 안에 붕괴된다는 퇴역소장 이츠하크 브릭의 의견을 게재했습니다. 이츠하크 브릭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늪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으며 죽거나 다치는 병사들이 늘고 있지만 하마스를 전복시키려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나락의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릭은 서한 지구와 내륙 지역에서 테러 공격이 늘어나고 전투 임무에 예비군이 투입되고 있으며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파리아 스테이트, 따돌림 받는 국가가 돼 다른 나라들이 경제 보이콧, 무기 수출 금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국가 내 여러 지역 간의 증오심이 커지면서 내부에서 폭발하고 파괴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츠하크 브릭은 하마스 지도자 시나로와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의 이런 끔찍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마스 지도자 시나르가 소모전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합의보다는 지속적인 전투를 선호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처지를 아는데 이란이라고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란으로서는 프록시를 부추겨 이스라엘의 피를 말리면 그만입니다. 전면전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항모 전단을 보내봐야 이란이 전면전을 걸지 않는 한 할 것도 없습니다. 이츠하크 브릭의 분석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냥 지금 수준의 소모전만 계속하면 이스라엘은 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스라엘은 전폭 지지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서예루살렘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붕괴는 미국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네타냐후가 이쯤에서 끝내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한 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군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통령으로 있는 동안 안보에 대한 위협에 맞서고 외국 지도자와 협상하면서 동맹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가 나토를 버리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트럼프와는 달리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에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토와 우크라이나 편에 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러시아를 찌르는 창으로 써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을 위해 일어서겠다면서 이스라엘 국민은 10월 7일 하마스가 일으킨 공포에 다시는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에 맞설 것이며 특히 북한의 비율을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국의 소위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은 카말라 해리스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우방과 동맹도 강화하고 소위 악의 축에 맞선다고 하니 그저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외교정책 연설에는 말만 있지 무엇을 어떻게 해라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트럼프가 하는 말은 죄다 막말이고 방위비를 뜯어낼 거란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트럼프보다 낫겠지 않은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미군을 가장 강한 군대로 만든다고 했는데 미군은 더 이상 대규모 지상전을 벌일 만한 군대도 아니고 이미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군대가 군대 같지 않습니다. 군대가 LGBT로 괴이하게 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의욕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과 중동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나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11월 선거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 미국 전체가 살기 힘들고 범죄가 만연한 도시 샌프란시스코의 큰 버전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리스가 만진 모든 게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나빠졌고 샌프란시스코도 나빠졌다면서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에는 범죄가 난무하고 마약이 도처에 널려있어 거리를 걸을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상원 의원 등을 지냈습니다. 제가 하나 해리스에 대해 첨언하자면 한국인들은 외국 정치인이 친중이냐 반중이냐를 많이 따지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친중으로 봐야 합니다. 카말라 해리스를 중화권에서는 허진리라고 합니다. 트럼프를 트럼프, 바이든을 바이든이라고 음차하는 것과 달리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지역구에 중국계 지인이 지어준 중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의 러닝메이트 팀 월츠는 옛날에 광동성 포스탄에서 영어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중국을 굉장히 칭송했었습니다. 또 카말라의 남편 덕 엠퍼프는 국제 로펌 DLA 파이퍼 소속 변호사입니다. 이 로펌은 중국 국영기업 상당수를 고객으로 두면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정치에서 친중이냐 반중이냐 하는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반중이다가도 돈 되면 언제든 친중이 됩니다. 타이완에서 부총통을 지냈던 류슈리는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타이완에는 재앙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